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요. 저번 시간 15강에서 경우의 수 문제풀이까지 해서 이제 경우의 수는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제 이번 단원에 꽂힌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16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열과 조합 알아볼게요. 먼저 순열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은요. 일단 정가 이래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얼개를 택할 겁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얼개를 택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렬로 나열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n개에서 얼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할 겁니다. 즉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즉 순열은 순서를 통해서 나열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n개에서 얼개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개가 n개보다 크다면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택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즉 얼은 무조건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요. 그 다음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n과 얼은요. 모두 자연수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0보다 크고 얼이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n개에서 얼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했죠. 얘를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여기 써있지만 n, p, r. 즉 n개에서 얼개 택할 건데 순열이란 뜻이죠. p가 바로 순열이란 뜻인데요. 순열을 바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순열은 원래 영어로 permu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permutation이 바로 순열 이 되겠는데요. 영어로 거기서 앞자 p를 따서 이제 n, p, 얼이다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순열의 수 공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부터 나오는 이런 공식들은요. 모두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순열수 볼게요. n, p, 얼이요. 지금 n-1부터 n-얼 플러스 1까지 지금 곱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np얼은요. 지금 뭐라고 했죠? 개념 자체가 지금 n개에서 얼개를 택한 거잖아요. 즉 1렬을 나열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n개부터 지금 얼개를 나열해 볼 겁니다. n-1, n-2 그쵸. n-3 이렇게 쭉쭉쭉 오르다 곱해질 건데 이게 어디까지 곱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얘가 첫 번째 수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열했죠. 그럼 얼번째는 뭐가 올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얼번째는 뭐가 올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금 요 번째에서 지금 상수항은요 하나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면 n 에서 얼-1만큼을 뺀 것이 바로 얼번째에 오겠죠. 여기까지 곱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np얼이 되는 거고요. 즉 얘를 정리해 주신다면 n-1, n-2, 그 다음에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지겠죠. 그리고 요 개수가 바로 얼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p3 돼 있죠. 7p3은요. 서로 다른 7개에서 3개를 택해서 1렬로 나열한 것이다. 즉 7p3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서 210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4p4 돼 있죠. 4p4는요. 4, 3, 1이죠. 왜냐?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택해서 1렬로 나열한 것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순열은 우리 자격이 같다, 자격이 다르다.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격이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순열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n 다음에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줘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느낌표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n 느낌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n의 계승보다는 우리는 n 팩토리얼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느낌표 표시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고요. 팩토리얼은 팩토리얼이라는 이 단어에서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고 줄여서 n팩 이렇게 부를 거기 때문에 저도 n팩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쨌든 n팩이라고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n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n부터 그쵸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이다. 아까는
얼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는 n-얼 플러스 1까지만 곱해주었지만 이제 1부터예요. 그러니까 n, n-1, n-2 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까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모두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게 바로 n개가 되겠죠. 즉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n개 중에서 n개를 지금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npn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써있죠. 4팩은 얼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 5팩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120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n팩을 이용한 수열의 수가 되겠는데요. np열이 지금 n-얼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np열은요. 아까 되어 있었죠. n-1, n-2 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나열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얘는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n팩이라 되어 있죠. n팩은 얼마? 지금 n-1, n-2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n-r 플러스 1까지 있겠고요. 하지만 n팩이니까 어디까지 있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 n-r 팩은 얼마? n-r, n-r-1 어떻게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모두 다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약분되는 게 있을 겁니다. 3일 없어지고요. n-1, n-r-1까지는 다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n팩이 이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n-r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그쵸? n-r 플러스 1부터는 남겠죠. 그 다음 여기 n까지는 다 남을 겁니다. 요만큼이 남는 걸 보니까 지금 np열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np열은 얼마? n-r 팩분의 n팩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npn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시죠? n팩 그쵸? n팩과 npn이 똑같이 n개 중에서 n개를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뜻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n팩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0팩은 1이에요. 왜냐? 그쵸? 0개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0개를 1로 나열했다? 그럼 아무것도 없겠죠?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n개 중에서 0개를 택하더라도 그 값은 1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공식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요, 이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순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은 저번에 배웠다시피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 여기서는 개념에서는 4개의 유형만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 만들기요. 문제를 통해서 함께 유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세 자리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요. 숫자가 있을 때 0이 포함되느냐, 그 다음 0이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0이 포함이 된다면 까다로운 거고요.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까다롭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요.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요. 모든 숫자가 최고자리 숫자의 모든 숫자가 모든 자릿수에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0이 포함된다면 0은요. 이걸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0은요. 최고자리 숫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 자리 숫자가 있다고 하면 100의 자리 숫자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세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100의 자리 숫자부터 올 수 있는 경우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3개짜리 마련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채워 넣을 건데 자, 보세요. 100의 자리 숫자에는요. 지금 6개 숫자 중에서 5개만 올 수 있죠. 왜? 0은 제외해야 되니까. 그래서 5개가 올 겁니다. 5개가 올 거고요. 그 다음 그러면 한 개를 사용했을 테니까 5개가 남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0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건 5개가 있겠네. 5 있고요.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 마지막에 들어갈 것은 또 사용했으니까 총 4개가 남았겠죠. 그러면 4를 곱해주면 되니까 5 곱하기 4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즉 5 곱하기 5P2라고 쓰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5개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2개 택한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4 결국엔 100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번 문제 정답은요. 100개, 즉 100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웃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웃하는 경우도 순서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수열을 사용합니다. 이웃하는 것을요,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것인데 여학생이 서로 이웃해야 된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학생 3명을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학생, 여학생, 여학생 있을 거고 얘를 하나로 묶으시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엔 여기 남학생이 3명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얘 여학생 3명을 하나로 묶었죠. 그럼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명 있는 거예요? 4명이 있겠네. 4명이 어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쵸? 4명을 다 일렬로 배열한 거예요. 그럼 4팩 하나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될 거냐면요. 여학생 중에서도 여학생은 고려는 안 했잖아요. 여학생은 이 이웃한 자리에서도 자리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3명끼리 또 자리 바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명을 또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까지 곱해주셔야 되겠죠. 즉 3팩까지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4팩은요 24고요. 3팩은요 6이기 때문에 24 곱하기 6 해서 총 144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번째 정답은요 144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적어도가 있는 경우 되겠습니다. 여실팝을 이용하시면 돼요. 적어도가 있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 빼주시면 된다. 요소를 말하는 거죠. 서로 다른 국어책 4권과 지금 서로 다른 수학책 2권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수학책이 오는 경우의 수 구하기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국어책만 끝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6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적어도 한 권이니까 어느 쪽에도 하나라도 수학 한 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에서 국어책만 끝에 있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국어 다 되어 있습니다. 국어 그쵸? 그럼 전체는 얼마요? 전체는 6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6 팩토리를 했겠죠. 근데 거기서 얼마를 뺄 거냐면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끝에 국어책이 오는 경우의 수. 일단 여기 2개를 일단 뽑아 주셔야 돼요. 지금 국어책 4개 있으니까 2개 뽑았다. 4P2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4권이 남을 겁니다. 이 4권은 아무렇게 오거나 상관이 없죠. 즉 여기는 4팩이 있을 겁니다. 즉 6팩에서 4P2 곱하기 4팩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6팩은 720이고요. 그 다음 4P2 얼마예요? 4 곱하기 3, 12니까 12 되겠고요. 그 다음에 4팩은요 24니까 즉 720에서 288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경우의 수 432가 되겠죠. 즉 세 번째 문제 정답은 432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볼게요. 특정한 것의 자리가 정해진 경우라고 되어 있죠.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E, F 6개의 문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수준에서 D가 처음에 E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칸을 만들어 줍시다. A, B, C, D, E, F가 들어갈 칸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 D를 맨 처음 배치하고 E를 맨 뒤에 배치했대요.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 2팩을 곱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D가 맨 처음, E가 맨 마지막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D와 E가 양 끝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양 끝에 어디 있는지 처음에 와야 되는지 끝에 와야 되는지 모르니까 2팩을 곱해주시면 되겠지만 얘는 2팩 곱해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럼 D, E는 완벽하게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A, B, C, F의 자리를 여기다 지정해 줄 건데 얘네들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이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즉 4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4팩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24가지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네 번째 정답은 바로 24가지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수능을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제는요, 조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합이 뭐냐면요. 이제 조합이랑 순열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였지만 조합은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얼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NPR을요, NCR이라고, P를 C라고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N개에서 얼개를 뽑는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CR이라 나타낼 거고요. C는요, 여기서 조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콤비네이션이란 요 영어 단어에서 첫 자를 따서 C를 썼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를 N개에서 얼개를 뽑는 조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얘는 자격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합의 수 볼게요. 보시면요, NCR은요, 그쵸? NPR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공식도 분명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NPR분의 얼팩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NCR은요. 아니지만 NPR은요. 지금 뭐 예를 들어 A, B라는 이런 경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B, A라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NPR의 경우는 모두 다른 경우로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CR은요, 이런 순서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B, A 이것 중 하나는 없애야겠죠. 이렇게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팩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게 막 생기기 때문에 얼팩만큼 나눠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팩분의 NPR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번에 NPR 뭐라고 했었죠? 공식 외워두세요. 얼팩분의 얘는 N-얼팩분의 N팩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N-얼팩을 분모로 내려주신다면 얼팩 N-얼팩 곱하신 다음에 그 분의 N팩이라고 쓰시면 NC얼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얼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 다음 OC2 보도록 하겠습니다. OC2는요, 2팩분의 OPE, 즉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해서 10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6C3은요, 3팩분의 OP3,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분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20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요것도 다 외워주셔야 돼요. NC0은 1입니다. 그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1이 나오겠고요. NCN도 1이에요. NCN은 왜요? N팩분의 NPN이니까요. NPN 또한 N팩이기 때문에 나는 약분을 시켜주면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NC1은요. 그쵸? 1팩분의 그쵸? NP1이기 때문에 1분의 N, 즉 N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NCR하고요. NCN-R은 같습니다. 그 이유 말씀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 뭐 3P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요. 2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2 되는 거 확인하면 우리 3 나올 거죠. 그 다음 3P1은요. 1분의 3이니까 3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요. 3C1이죠. 지금 잘못 썼어요. 3C1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이 이유는 바로 얘 N하고 N-R을 더해서 N이 되더라도 N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NCR과 NCN-R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C6 볼게요. 8C6은요. 65431 876543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때도 NCR, NCN-R을 쓰시면 되겠죠. 8C6은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8C2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얘랑 얘랑 어차피 같으니까 한 방에 이렇게 가버리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R 있는 부분이 서로 더했을 때 그 앞에 있는 N과 같다면 서로 같은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NCR은요. N-1CR 플러스 N-1C R-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7C3은요. 지금 35인데 6C3 더하기 6C2도 35다. 이런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가 되겠습니다. 아까와 역시 적어도의 조건이 있을 때 여사건을 이용한다 생각해 주세요. 적어도 뭐뭐이다. 그럼 모든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를 뺀다라는 거죠. 여사건에서 여자는 여집합의 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우의 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체 경우는요. 전체 9명이잖아요.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9C4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되기 때문에 얘 약분시켜 줄까요? 6하고 3, 2 약분해 주시고요. 4하고 8하고 약분돼서 그럼 9 곱하기 2 곱하기 7이니까 얼마? 126까지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된다. 그럼 남학생만 4명 다 뽑거나 여학생만 4명 다 뽑거나 이런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남학생만 4명 다 뽑으려면 4C4겠죠. 그쵸? 4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얘는 1이겠네요. 그 다음 5C4는요. 여학생 4명만 뽑는 경우잖아요. 그쵸? 얘는 5C1이니까 얘는 5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경우를 모두 예외니까 얘는 여사건이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6에서 1 빼고 5 빼니까 즉 120만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 1번 정답은 120까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런 유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한 K개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요, 바로 N-KC, R-K가 되겠습니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함하는 경우의 수만큼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N-K개 중에서 확인만 할 거고, 그 다음 포함하는 경우니까 그만큼 우리가 택한 경우의 수도 빼야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정한 K개를 제외하는 경우의 수는요. 똑같이 N-K개지만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다. 그대로 all, 팩하는 경우 수는 all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에서 9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4장을 뽑는데요. 이때 3을 포함하여 택하는 방법의 수를 뽑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을 제외하면 8장의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도 제외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8장이가 돼서 3장을 뽑은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3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8C, 3만 계산해 주신다면 이 경우의 수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3, 2, 6 약분되고 즉 56만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이번 정답, 이번 문제의 정답은 56까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문제 이어서 갈 건데요. 이번부터는 이제 도형에 관한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직선의 개수 볼 건데요. 어느 세 점도 L직선 위에 있지 않다면 N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잇는 직선의 개수. 그쵸? N개 중에서 2개 뽑은 거니까 NC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요런 2점이 있다고 확인해 볼게요.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뽑는 거랑 요 점하고 요 점 뽑는 거랑 순서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조합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5개 중에서 3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얘는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5개가 있어요. 점 5개 중에서 2개를 이으면 직선 만들 수 있겠다. 즉 OCE 전체 개수 10개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10개라고 바로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3개가 일직선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요. 일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택하면 직선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3C2가 되겠죠. 3C2는요. 3C1과 같기 때문에 3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요 3가지 경우를 빼시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요 3가지는요. 점 3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모두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1까지 해주셔야지 완벽한 결과 얻으실 수가 있겠죠. 10-3 플러스 1이니까 8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8가지 되어 있고요.
자, 직선 개수 말고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는데 삼각형의 개수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면 그쵸. 이 점들은 모두 자격이 같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NC3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있는 7개의 점 중 3개의 점으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체는요. 7개 중에서 3개 뽑으면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7 곱하기 6 곱하기 5 계산하니까 3, 2, 6 없어지고 35가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일직선 되는 거 확인하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주셔야겠죠. 여기는 지금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C3, 즉 4C1이기 때문에 얘는 총 4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 안 되는 것을 빼주시면 되겠고 얘는 1만큼 더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지금 일직선이 있다면 일단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아까 직선은 일직선에 있더라도 직선은 만들어지겠지만 겹친 것 때문에 빼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1을 더해준 거였고 삼각형은요. 세 꼭지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빼주시고 더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즉 35-4니까 31가지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즉 이 문제의 정답은 31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요 직선이 n개가 있고요. 이 직선 n개가 있습니다. 각 평행선에서 가로, 세로, 직선 중 각각 2개를 택하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뭐 이렇게 택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택한 다음에 요 경우에서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것을 확인하잖아요. 즉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n개, n개 그 중에서 2개만 택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NC 곱하기 NC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 평행선이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한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로에는요, 지금 6개가 있고 가로에는 5개가 있고 세로에는 6개가 있죠. 가로에서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직선 2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세로에서 6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직선 2개가 뽑히겠죠. 그럼 얘는 4개의 직선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요. 가로, 세로 동시에 만나야지만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곱해 주시면 되겠죠. OC2는요. 곱하기 1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약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1, 5 곱하기 4, 10이고요. 지금 2 곱하기 1, 6 곱하기 5, 15이기 때문에 곱해 주신다면 150가지라고 쓸 수가 있겠죠. 즉 평행사변형 개수 150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순열과 조합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순열과 조합에 관한 문제풀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